자, 이번 시간에는 외국 경찰사 비교 경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세 가지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세 가지 지방 분권형, 지방 집권형 통합형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기준, 가치, 그리고 권한과 책임, 소재, 국가 여기서 다른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국가, 지방 분권형인 국가, 그리고 통합형인 또 중앙 집권형인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고 또 통합형은 어떤 나라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 세 가지 패러다임 중에서 각각 해당되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그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영국 경찰사를 먼저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몇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경찰사는요. 자, 역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또 기본 강의처럼 하나하나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 영국 경찰사에 보면은 자치 치안이 전통이라는 거, 중앙 집권적 구조가 아니라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0인 조합장이 있습니다. 10인 조합장은 행정사법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100인 조합장이 있어요. 100인 조합이 있는데 관리 책임자인 치안관이 있어요. 이 치안관이 오늘날 영국 경찰관의 기원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또 이 100인 조합이 다시 모여서 뭐가 돼요? 샤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군이 되고, 자, 그리고 후에는 보안관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 경찰은 또 헨리 필딩 법관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세 가지 경찰 조직인 도보 순찰대, 긴마 순찰대, 절도 체포대로 발전을 시켰고,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수도경찰청의 기본 조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찰제도 창설인데요. 자, 이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로버트 필경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경찰청장을 책임자로 하여 런던 수도경찰청을 설치를 하게 되고 계급, 제도, 정복, 작용 등 통일을 추진하여 영국 경찰의 기초를 확립한 사람이 누구다? 로버트 필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필경의 원칙 하는 거 있죠. 이게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필경은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범죄와 무질서 예방이다라고 하고 있지 진압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예방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물리력 사용은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국민의 법 집행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범죄와 무질서 감소에 의해서만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범죄 발생 사항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또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 정보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범죄 발생 사항을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 우리 국민 스스로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현대 경찰 시대에는요. 자, 1964년도에 경찰법이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되면서 런던 수도경찰청과 런던시 경찰청을 포함하면 안 돼요. 런던 수도와 런던시 경찰청을 제외한 모든 경찰 관리 기구를 경찰위원회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무부 장관에게 경찰청을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법에는 경찰관리 운영면에서 내무부 장관, 경찰위원회, 경찰청장 사이의 3원 체제가
규정되었다 하는 거. 이 사원 체제가 또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중앙범죄정보국은 NICS라고 하는데 범죄정보 수집, 분석, 배포 기능을 담당하고요. 또 NCS 국가범죄수사대가 있는데 중대범죄, 조직범죄,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소카가 있어요. 2006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바로 위에 있는 두 개 기관이 있잖아요. NCIS하고 NCS를 흡수해서 중대조직범죄청 소카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게 영국판 FBI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국 경찰의 조직은 여러분이 나와 있듯이 크게 세 가지, 그리고 잉글랜드, 웨일즈는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누고 자치경찰은 수도경찰청, 런던시 경찰청, 지방경찰청, 그리고 특별경찰이 있다. 특별경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내무부가 있습니다. 내무부는 수도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내무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지휘, 감독, 조정, 통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 위원 5인을 선임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도경찰청은 로버트 필경에 의해서 창설되었고 영국 경찰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관이다. 그리고 전국 경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기관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2000년 7월부터 자치경찰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도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관리 운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원체제를 갖추어서 관리 운영이 됩니다. 내무부 장관, 경찰위원회, 경찰청장, 사원체제를 갖추게 되고 수도경찰청의 예산은 경찰청 내부에서 전적으로 결정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사원체제가 있죠. 첫 번째 내무부 장관입니다. 자, 내무부 장관은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뭐 규칙 개정이라든가 경찰청장 퇴직 요구권, 또 50% 이하 예산 지원권, 50% 이하지 이상이다 보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경찰청장과 차장 임명에 대한 승인권, 이런 권한을 내무부 장관이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찰위원회는요. 자, 위원 총 17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치안법관위원회에서는 선임한 치안판사, 치안법관위원회에서 선임한 치안판사 3명,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지방의회의원 2명,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 추천한 독립적 위원이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내무부 장관이죠. 시장이 추천한 가면 틀립니다. 이게 또 시험 정답이 되겠고요. 임기는 4년이지 3년, 여기 또 시험에 2번이가 나왔어요.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죠. 자, 그리고 6번째 보시면은 강력경찰 관계자는 강력경찰위원회가 되고 도경찰위원회가 되고 하면 틀립니다. 도의회 의원 3분의 2, 치안법관 3분의 1로 구성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있어요.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임명권을 가집니다. 예산 재정권으로 경찰 감독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한은요. 연례 보고서를 내무부 장관과 경찰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당 지역 경찰을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차장 이외 모든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찰청장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경찰청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내무부 장관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한다. 내무부 장관 추천입니다. 시장 추천이 아니에요. 또 수도경찰
청의 경찰서는요, 경찰 사무의 중추기관이고 도보 순찰을 중심으로 합니다. 차량 순찰을 중심으로 한다 하면 틀리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런던시 경찰은 수도경찰청과 독립된 자치경찰로 운영된다. 수도경찰청과는 독립된 자치경찰로 운영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이 런던시 경찰청에 대한 관리권은 런던시 의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별경찰이 있어요. 자, 공원경찰은요,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합니다. 군대 원자력위원회 경찰은 육군, 해군, 공군, 원자력위원회에서 지명으로 임명한다 하는 거. 대학경찰은 대학 총장, 부총장이 임명하고요. 민간 항공경찰은 치안법관이 임명합니다. 운하하천은요, 치안법관이 임명하고 철도경찰도 치안법관이 임명합니다. 라인강 경찰은 관리기관은 경찰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임명이 되고, 항만경찰은 구분하셔야 돼요. 런던 항만경찰은 런던 항만관리청에서 임명하고, 전국 항만경찰은 치안법관이 임명한다. 그 치안법관이 임명하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민간 항공, 그리고 문화, 하천, 그리고 철도, 그리고 전국 항만 경찰이 됩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다시 한 번 더. 치안법관 임명은 민간, 문화, 하천, 철도 경찰, 전국 항만 경찰은 모두 치안법관이 임명하고, 공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고, 대학경찰은 대학 총장, 부총장이 임명하고, 런던 항만경찰은 런던 항만관리청에서 임명하고, 그 다음 군대나 원자력위원회 경찰은 바로 육군 최고회의, 해군본부, 공군 최고회의, 원자력위원회에서 임명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자, 간단하게 영국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9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경찰체제, 국가 중 경찰체제 성격이 다른 하나는 몇 번입니까? 자,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는 뭐예요? 중앙집권형입니다. 호주는 뭡니까? 호주는 통합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찰체제 성격 2번도 한번 볼까요? 경찰체제 성격이 다른 하나는 몇 번입니까? 예, 바로 4번입니다. 자, 브라질, 호주, 영국 같은 나라는 통합형이고, 그리고 벨기에는 지방 분권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7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무엇인가? 2번이 되겠죠. 그죠? 분권화 체제를 설명하는 것, 틀린 것은 무엇인가? 분권화니까 강력적인 수사가 용이하다 하면 틀리죠. 지방자치경찰은요, 분권화잖아요. 강력 수사가 어렵습니다.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영국 경찰입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영국 경찰서인데 111페이지 2번. 1829년 영국에서 수도경찰청 창설을 주도하고 로버트 필견이 제시한 지휘 지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습니다. 로버트 필경은 경찰의 제1차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범죄 진압이 아니고 예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작년도 우리 경강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829년 런던 수도경찰청을 창설한 로버트 필경이 경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 정보는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어디 보면은 맞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TV 보면은 범죄 정보가 많이 유출되잖아, 또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걸 봄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2번 보세요. 다 언급했습니다. 자, 64년도 경찰법에 의해서 수도경찰청과 런던시 시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 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제외하고 모든 본부가 관리기구인 경찰위원회로 통합되었다 했잖아요. 그죠? 포함이 아니고 제외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 7번입니다. 영국의 지방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죠. 이혼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아니죠. 이혼의 임기는 4년이다. 연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요. 자, 3원체제가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3원체제 중에서 3자의 권한과 책무가 잘못된 것은 몇 번이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규칙 개정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경찰위원회가 아니고 내무부 장관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1번도 하나 더 풀어볼게요. 3원체제 역할이 잘못 연결된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해당 지역 경찰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찰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경찰위원회 권한이에요. 그렇죠? 내무부 장관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3원체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갈까요? 17번. 자, 17번은 잉글랜드 웨일즈 특별경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특별경찰이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항만경찰은 두 가지가 있죠. 런던 항만경찰이 있고 전국 항만경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런던 항만경찰은 런던 항만관리청에서 특별경찰을 임명하고 전국 항만경찰은 치안법관이 임명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특별경찰 중에서 임명권자가 다른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1번, 2번, 4번은 모두 치안법관이고 군대, 원자력위원회, 경찰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군, 공군, 해군, 원자력위원회. 그렇죠? 원자력위원회에서 지명으로 임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몇 개냐면은 3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니언에 보시면은 영국 경찰 조직이 있죠? 순서, 수도 경찰청이 있고, 그리고 NCIS가 문제죠. 그 다음에 NCS고, 그 다음에 속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언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왜 틀렸습니까? 지방의회는 경찰의 지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는 경찰 지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B번을 왜 틀렸어요? 잉글랜드 웨이즈 특별경찰 있죠? 대학경찰 있잖아요. 대학경찰은 대학청장, 부총장이 뭐예요? 대학총장, 부총장이 임명한다 그랬지? 대학총장 추천으로 치안법관이 임명한다 하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개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국 경찰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미국 경찰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일단 영국 경찰 제도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도시 경찰 설립 순서,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입니다. 주 경찰 설립 순서, 텍사스 레인즈, 매사추세츠주, 그리고 주 경찰청의 설립은 그다음에 펜실베니아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텍사스 레인저가 주 경찰청 첫 번째가 되겠고 도시 경찰 하면은 보스턴이에요. 알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니다. 도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하고 계셔야 돼요. 도시 경찰은 뭐라고요? 도보입니다. 도보. 도시 경찰은 도보해서 보스턴이 먼저고요. 주 경찰은 주택입니다. 주택에서 텍사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순서대로 잡아주셔야 돼요. 도시경찰은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주경찰은 텍사스, 매사추세츠, 그 다음에 세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미국 경찰 조직을 한번 보시면은요, 연방경찰, 주경찰, 도시경찰, 지방경찰이 있고, 지방경찰, 군경찰, 면경찰, 특별경찰이 있습니다. 자, 먼저 FBI부터, 연방경찰 FBI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설립 당시부터 법무부 소속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법무장관 지휘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FBI는 연방의 일반 경찰 기관에 해당되고, 기타 연방경찰기관들은 소속 각 부서 업무에 관해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특별경찰기관이다. 그래서 연방범죄수사국은 연방의 일반경찰기관에 해당되고 나머지 연방경찰기관들은 특별경찰기관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 FBI가 설립 배경은 주간의 교육 증가에 따른 화폐 위조 증가 협회가 많이 위조가 되고 또 우편 사무 증가, 도량형 표준화 이런 것 때문에 FBI가 설립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다.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연방보안관이 있어요. USMS라고 하는데 여기 미국 최초 연방 법집행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고 형사사법 관계 각종 임무를 수행한 적도 있는 기관입니다. 초기에는. 자, 그리고 연방보안관이 있어요. 연방보안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상원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지 하원의 조언 가면 안 됩니다. 그 시험 정답이었고요. 임기는 4년이지 3년 가면은 틀립니다. 이것도 시험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경찰은요. 자, 펜실베니아 주경찰 설립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발전한 경찰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주 전역 관할로 하여 일반적 경찰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경찰은 각 주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각 주마다 뭐예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해당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임무의 차이라든가 발전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 주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경찰의 조직 형태를 간단하게 보면 하와이를 포함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주라고 하면 안 돼요. 하와이를 제외한 이걸 꼭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돼요.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는 이렇게 되지 앞에 내용을 빼고 미국의 모든 주는 가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제외한 모든 주는 바로 주경찰국, 고속도로 순찰대, 주경찰청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경찰의 관리 형태가 있어요. 경찰국, 경찰요례, 법집행청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은 주지사 직속으로 경찰국을 둡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직접 주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형태가
바로 이 첫 번째 형태가 되는 거예요. 펜실베니아가 대표적입니다. 펜실베니아는 경찰국을 어디에 둔다고요? 주지사 직속으로 두게 됩니다. 그 주지사가 주경찰을 지휘감독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 경찰위원회는 주지사 아래에 경찰위원회를 둡니다. 그 최초로 주경찰 조직을 창설한 도시가 텍사스 레인지잖아요. 그래서 텍사스, 조지아, 뉴멕시코, 뉴욕주 이런 주들은 경찰위원회 두 번째 형태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지사 밑에 경찰국이 아니고 경찰위원회입니다. 그다음 법집행청은 주지사 아래에 법집행청을 두고 관리하는 형태가 됩니다. 일리노이, 플로리다 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경찰국은 뭐라고요? 첫 번째 형태가 주지사 직속으로 경찰국을 두고, 두 번째는 주지사 아래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세 번째는 주지사 아래에 법집행청을 둔다. 이 세 가지 형태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어떤 주에서 어떤 주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경찰입니다. 미국의 법집행기관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하고 도시경찰이 24시간 상시 신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둡니다. 경찰위원회, 경찰공안위원회, 단일경찰관리자 이런 다양한 관리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경찰은 대부분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주경찰, 이걸 기억하세요. 주경찰과 지방경찰 관계는 뭐예요?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지원, 협력, 어원관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경찰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9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3번. 최초로 주경찰로서 1835년 시카고 경찰이 설립되었다. 최초로 주경찰청, 주택, 텍사스 레인저가 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잘못 서술한 것은 2번. 최초 주경찰을 보유하게 된 곳은 펜실베니아 주경찰입니까? 아니죠. 텍사스 레인저 주경찰이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9번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의 연방경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되죠? 1번이 정답이에요. 연방법집행기관은 다수이지만 임무 중복 등 현상이 없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임무 중복이 있습니다. 이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임무 중복에 대해서 임무가 중복되니까 여기에 따른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무 중복 등 현상 없이 개선이니까 틀린 거예요. 임무 중복도 있었고요.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이라는 어떤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조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임무 중복이 없다 하면 안 돼요. 임무 중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0번에 보시면은 우리 FBI가 창설된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뭐라 그래? 배경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입니다. 도량형 표준화를 위해서 화폐 위조 사범이 증가했기 때문에 우편 사무가 증가했기 때문에 FBI가 탄생되었다. 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4번 문제 볼까요? 14번 문제. 12번 문제도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방보안관. 연방보안관은 2번 보세요. 임기가 4년, 맞죠?
하원 조원과 승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된 간직입니까? 하원이 아니고 상원 조원과 승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보시면요.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01년 9월 11일,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 테러 사태가 발생했죠. 자, 대테러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 재무부 소속으로 시크릿 서비스를 창설했다. 재무부 소속이 아니고 국토부 소속이다. 그런 것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국토부 소속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국토안보부로 나중에 소속이 변경됩니다. 자, 시크릿 서비스는 원래 재무 소속은 맞아요. 그렇지만 9월 11일 모습 계기로 인해서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변경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면은 자, 미국의 주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4번입니다. 주에는 모든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하는데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자, 16번도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관리 형태 있잖아요. 세 가지 관리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죠? 연결이 틀린 것은 자, 4번입니다. 일리노이주는 뭐예요? 주지사 아래에 주경찰을 두는 게 아니죠. 주지사 아래에 법집행청을 두어 관리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밑에 보충 설명 보시고 이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번 지방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죠. 경찰은 중요범죄 수사에서 주경찰 지휘를 받는다. 아닙니다. 주경찰과 지방경찰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응원하는 관계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죠? 자, 독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찰권은 자, 독일 기본법을 먼저 보시면은요. 기본법을 먼저 보시면은 일반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 정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각 주는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뭐예요? 그냥 경찰법이라는 국자법이라는 경찰법이 한 개만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각 주마다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대부분 주정부는 자체 입법으로 주단위 국가경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독일의 조직은 바로 연방경찰 조직이 있고 주경찰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연방경찰 조직에는 연방헌법보호청, 그리고 연방범죄수사부, 연방국경경비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경찰은 행정경찰, 사법경찰, 기동경찰, 수상경찰이 있는 거죠. 자, 연방경찰은 연방 내무부 소속이고 그리고 주경찰은 주정부 내무부 소속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연방경찰은 연방 내무부 소속이고 주경찰은 주정부 내무부 소속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방경찰은 이런 조직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방경찰과 주경찰의 관계가 더 중요하겠죠. 자, 우리 독일 기본법에는 경찰권은 주정부가 보유한다. 또 주마다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단위 국가경찰 체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연방경찰은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이고
주경찰은 주정부 내무 소속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상호 독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상명하복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호 협력관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연방경찰은 전국적 사안, 국가적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되었고 국경경비와 특수 임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주경찰이 사실상 지역 치안을 전담하고 있고 최근에 연방경찰 업무 범위가 점점 축소가 아니고 확대되는 추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경찰은 영국과 달리 주경찰에 대해서 재정 부담 의무를 갖지 않는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연방헌법보호청이 있어요. 또는 독일 기본법을 근거로 설치가 됩니다. 자, 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법률상 집행 업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연방헌법보호청은 법집행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권도 행사할 수도 없다? 없습니다. 구속, 압수수색, 소환 등 권한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있다라고 시험에 나와요. 요걸 여러분 조심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권한은 감시 업무, 정보 수집을 위해서 의회 감독 아래 우편 개복, 전화 감청 등등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 조직으로 각 주에 주 헌법보호국이 있어요. 이 연방 헌법보호국하고 주 헌법보호국은 상관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연방범죄수사국은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본부는 어디에 둡니까? 비스바덴에 본부를 둡니다. 자, 그리고 국가보호, 경호안전, 기술업무 이 세 개과는 메켄하임에 있고 나머지는 비스바덴에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돼요. 이 세 개과는 비스바덴, 나머지는 메켄하임 이렇게 씌워 놓으니까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경찰이면 주경찰의 최상급 경찰기관은 주정부 내무부다. 그죠? 주정부 내무 소속이니까요. 그 독자적인 경찰법을 제정해서 독자적인 경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7페이지 독일 경찰사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예, 3번입니다. 경찰권은 연방정부의 권한이다 했는데 아닙니다. 주정부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독일 경찰 조직에 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1949년 제정된 독일 기본법에 의하면 대부분 주에서 자치제 경찰 제도가 확립되었다. 아니죠. 독일은 국가경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볼까요? 자, 독일 연방경찰과 주경찰. 자, 바르게 나열된 것은, 짝지어진 것은, 연방경찰은 뭐라고 그랬어요? 연방정부 내무부 소속이고, 주경찰은 주정부 내무부 소속이다 했으니까 2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잘못된 것은 2번이죠.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상명하복관계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6번도 한번 볼까요? 거리가 먼 것은 2번입니다. 연방경찰과 주경찰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 의무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8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 틀린 것은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디귿입니다. 자, 국가보고, 경호안전, 기술업무, 상가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메켄하임. 그 외에는 비스바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스바덴, 메켄하임.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다시 세 개가는 뭐예요? 메켄하임. 나머지는 비스바덴이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 하고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중간에 또 두 개 강좌를 만드는 것보다는 한 강좌에서 다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금 길어지더라도. 자, 프랑스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근대시대는 내무반에 새로 경찰청이 창설이 되고 또 군인경찰 기동대를 창설하죠. 그래서 군인경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현대 시대는 내무부 경찰청의 국립경찰청을 변경하여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는 다 국가경찰화하고 2만 명 미만인 지역은 자치제 경찰이 실시가 된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1966년도에 내무부 국립경찰청과 파리경찰청을 통합해서 국립경찰로 일원화된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프랑스 경찰 조직은 이제 국가경찰도 있고 자치경찰도 있어요. 그리고 국립경찰, 국가경찰은 국립경찰, 군인경찰이 있어요. 국립경찰은 내부 소속이고 군인경찰은 국방부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국립경찰은 국립경찰청, 파리경찰청, 지방경찰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은 자치경찰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경찰 구성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가경찰은 국립경찰이 있고 군인경찰이 있는데 인구 2만 명 이상 고민에 배치되는 전국적 조직이 국립경찰이에요. 그리고 내무장관 소속이다 하면서 알아두시고 인구 2만 명 미만은 바로 군인경찰 배치가 되고 국방부 장관 소속이고 도지사 지휘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경찰은 인구 2만 명 미만 모두 도지사 지휘를 받게 되는 거죠.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바로 관할과 경찰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충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는 유일하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또 특이사항인데, 먼저 1번을 봅니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명백히 구분된다. 행정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제와 형벌법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결성권을 법의 명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노동 상권 중에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만 인정이 되고 파업, 행동권은 금지가 됩니다. 군경찰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우리 경찰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의 군인경찰 특징은요. 모두 사법경찰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되고요. 국방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군인경찰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군인경찰은 일부 관리 부서를 제외하고 저는 정복경찰이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31페이지 프랑스와 관련된 문제, 몇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각자의 경찰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 충돌이 빈번히 발생한다. 경찰 업무가 명확하다 그랬죠. 명확하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임무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랬죠. 그 상호 충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3번. 인구 3만 명 이상 도시는 모두 국가경찰화했다. 2만 명 이상이죠. 그죠? 2만 명 미만 자치경찰화했고 2만 명 이상 국가경찰화 한 거죠. 그 다음 페이지 5번.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간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프랑스에서 군인경찰과 국립경찰 차이점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있어요. 자, 니은 보시면 군인경찰은 국립경찰과 같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랬죠, 군인경찰은.
그리고 위험, 군인 경찰은 모두 정보 경찰입니까? 아니잖아요. 일부 관리 부서를 제외하고 정보 경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어법, 군인 경찰은 평상시에 국방부, 비상시에는 내무부입니까? 아니죠. 군인 경찰은 내무장관 밑에서 근무하지만 소속은 국방부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대해서 제가 뭐 같이 문제 푸는 문제 중심으로 여러분 딱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기출 문제도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한 번쯤 풀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가능하면 내가 강조하는 그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1번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요. 내무성 시대인데 내무성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1873년도에 내무성이 설치가 되고 또 1874년도에는 내무성 관할로 동경 경시청이 창설이 된다 하는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동경 경시청이 창설되고 그 다음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이 지방경찰청은요. 헌병은 군사경찰 이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임도 겸했다 하는 거. 그래서 이때 헌병은 원래 군사경찰이잖아요. 그런데 행정과 사법경찰 임무도 같이 겸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군정 시대죠. 일본이 망하고 미군에서 잠시 통치된 시대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비밀 경찰 조직 철폐, 경찰 조직 개혁이 단행이 되고 이때 이제 특별경찰 헌병대가 폐지가 되고 비경찰화 작업이 단행되고 검사의 수사권 독점을 철폐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분산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경찰법 시대가 되겠는데요. 자, 이 구경찰법 시대에는 공안위원회가 도입이 됩니다. 민주성과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공안위원회는 대각으로부터 매우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와 인구 5천 명 이상 정촌에는 자치경찰 제도를 두고 그 이외의 지역은 국가지방경찰을 두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경찰을 창설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찰법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신경찰 시대인데 민주화 요청이 있죠. 경찰 업무 범위를 경찰 본래 임무로 한정하였지만 전쟁전과 같이 이제 정치 경찰을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찰 시대에는 우리 경찰에 대해서 민주화가 요청이 되고 또 능력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 그죠? 그래서 공안위원회 제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 조합 이런 것들이 신경찰 시대에 요구되는 거죠.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바로 네 번째에 있습니다. 도도부연 경찰 경비는 원칙적으로 도도부연에서 부담을 해요. 그런데 도도부연에서 근무하는 경시 이하 직원이지 경시 이하지 경시정 이하과는 틀립니다. 경시 이하 직원은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우리 일본 경찰관 중에서 경시 이하는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시 이하지 경시정 이하다라고 하면은 틀리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본 경찰 조직은 자,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있고 국가경찰은 내각 총리 대신 그리고 국가공안위원회, 도도부연지사, 그 다음에 도도부연공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은 이렇게 간단하게 일본 경찰은 간단하게 되어 있고 또 국가공안위원회는 경찰청과 간부경찰청, 도도부연공안위원회는 동경경시청, 도도부연경찰본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간단하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요걸 잘 보시면 되는데 국가경찰과 도도부연경찰 비교입니다. 자, 국가경찰은 직접 경찰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직접. 이거는 국가 긴급 사태의 경우
국가경찰이 직접 경찰권 행사하고 도도부형 경찰은 도도부형 경찰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경비는 국가가 부담을 하고 도도부형 경찰은 원칙은 도도부연에서 부담을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경시적 이상은 지방공무원, 예외적으로 경시적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 국가가 부담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도도부형 경찰은 뭐라고 했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경시정 이하는 도도부연에서 부담을 하고 경시정 이상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 않을 때 신분은 국가경찰은 국가공무원이고 도도부연은 원칙은 지방공무원인데 경시정 이상은 국가공무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잘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공안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상설 조직이 아니야. 비상설 조직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총리 하부 기관이지만 총리 지휘 감독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설치 목적은 당연히 경찰 행정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였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구성은 위원장 및 5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임기는 5년입니다. 한 차례 재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무 대신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 한해서만 표결권을 갖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원들은 내각 총리 대신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이 되고 내각 총리 대신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3명 이상 동일 정당에 소속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은 위원장 3명 이상 위원이 출석이 있어야 개의가 된다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도도부연공안위원회가 있어요. 도도부연공안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도도부연 지사 관할에 해당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 도도부연 경찰이 경찰의 관리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도도부연 위원회는 도도부연 지사가 도도부연 의회를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 5명으로 구성이 되고 이 중에 3명 이상은 똑같은 정당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안위원은 지방 공동단체 의회 의원 또는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 그 정치단체 임원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정치운동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공안위원장은 위원들 간에 선출을 하게 되고 임기는 3년이고 2번 재임이 가능하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일본 경찰에 대해서 문제 우리가 한번 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일본에서 명치 유신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 경찰제도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헌병은 군사경찰 이외 행정경찰 업무만 겸했습니까? 사법경찰 업무도 겸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는요. 또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자, 긴급사태 발생 시 중앙 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긴급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중앙 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일본 경찰조직 틀린 것은 1번 국가공안위원회는 관리기관이며 상설기관입니까? 비상설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일본 경찰의 공안위원회 가장 관련이 먼 것은 뭡니까? 예, 2번이죠. 자치성 대신 소알에 설치되어 있다 하면 틀려요. 총리 소알에 설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도도부형 경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4번
도도변지사는 공안위원회 소환하에 두고 경찰 운영에 관해서 위원회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11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경찰본부장은 경찰서 설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찰본부장이 경찰서 설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구현 지사가 경찰서 설치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2번 문제. 자, 일본 경찰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뭡니까?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덕위원 소속된 경찰관은 모두 국가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경시정 이상 국가고 이하는 지방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중국 경찰 조직은 전국인민대표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헌법상 규정된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이제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이제 입법, 국가주석, 국무원은 행정, 인민법원, 인민검찰은 사법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입법,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국가주석과 국무원은 행정, 인민법원, 인민검찰은 사법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설 조직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있어요. 상무위원회는 상설기구가 됩니다. 상설기구고 전인대 대표 중에서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의원들은 겸직할 수가 없고 임기는 5년이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고 초과하여 선임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안기관이 있는데요. 국무원 보조기관이에요. 우리나라 경찰청에 속합니다. 국무원 공안부는 우리나라 경찰청에 해당되고 국무원 보조기관에 해당됩니다. 그 전국의 치안 활동을 지도 감독하게 되고 국무원 국가안전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국가정보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인민무장경찰대는 우리나라 전투경찰대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인민무장경찰대는요. 공안부장 지휘를 받지 않아요. 그 행정기관과 인민해방군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인민대표대회가 있어요. 오늘 지방 각급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항청, 공항국, 공항분군대회 있는데 오늘 한국지방경찰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공안파출소는 중국경찰기관의 최하위 조직이다. 일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비교 경찰 제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40페이지 2번 문제를 봅니다. 자, 중국 경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니은. 행정과 사법경찰 이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런주의가 일원주의지 이원주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경찰력의 민간인 협력을 배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조직 도움을 받아요. 민간 조직 도움을 받아서 경찰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개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중국의 전국인민대표 대회가 있어요. 틀린 것은 뭐예요? 틀린 거. 바로 1번이 되겠죠. 비상설 기구로서 상무위원회가 있다. 자, 1번에 틀렸죠? 상무위원회는 비상설 기관이 아니에요. 상무위원회는 상설 기관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교 경찰 제도는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경찰사, 우리 한국 경찰사는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비교 경찰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문제 풀었던, 내가 딱 비임자료에서 정리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또, 안 풀었던 문제,
좀 뭐 내가 언급하지 않았던, 피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리했던 내용만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또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자, 이번 비교 경찰 제도는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경찰 행정법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